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오전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학성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멸공. 근데 이제 3월 9일이 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수막도 먼저 한번 좀 비춰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요 현수막 한 번만 광고해줍니다. 요게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죠?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1천만 광화문. 맞습니다. 1천만 광화문. 저기서 네네네. 그 수정이 안 돼도 좀 괜찮다고 생각한 게 네네. 유권자 단일화는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안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유권자 단일화를 하자 맞습니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네네. 그 이제 빠지고 1천만 광화문 국민 기도회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1000만 국민 기도회. 그 유권자 단일화도 만약에 그대로 나갔으면 제가 어제 집사람 보고 뭐라 했냐면 유권자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게 네네. 두 후보가 단일화됐지만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유권자들도 난 단일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 이재명을 그 진영에 있었지만 네네. 도저히 이 사람은 양심상 찍기 어렵다는 분이 계실 거라고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시라 이거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약간 친문 세력들까지도 네.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저쪽에서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더라고요. 의식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뭐 맞습니다.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근데 네네. 대통령 후보로 왔다. 우리 전도사님 그 보셨죠? 네. 그 마지막 토론할 때 네네네. 월요일 날 마지막 토론 때 네. 윤석열 씨의 마지막 발언 그 보셨나요? 그 전체는 제가 못 봤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어떤 발언?
마지막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내 오늘 영상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면 이제 이 양반이 그 이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예, 예. 꼼꼼하게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이재명 씨는 그냥 일반적인 그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날 윤석열 씨는 뭔가 하면 그 증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네. 김만배다 남욱이다 이런 사람들이 네네. 검찰 조서에서 진술 내용 말씀하시는 진술 내용한 네, 거예요. 들어서 예. 봤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저쪽에서는 그냥 어거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하길래 어떤 느낌이 왔냐면 역시 저런 그 이 강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지 않았겠나. 예, 예.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디펜스도 아주 품격 있게 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강단 있게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딱 그 네. 끊는 장면 그런 것들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TV 토론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실력이 상당히 느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그 장면은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저녁 때 이건 뭐 더 이상 이 다툼의 여지 없이 네네.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또 안철수 씨하고 예, 예. 단일화가 됐더만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씨도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영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윤석열 후보의 그 점잖으면서도 단호한 그 입장 표명, 네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 반장 선거도 아닌데 맞습니다. 한 사람은 상당히 가볍게, 그다음에 거짓말 일관으로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 장면에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막 목사님께서도 단일화를 위한 그 이제 그 워커힐에서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오셨고,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이제 3월 3.1절 대회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거기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정치권 특히 야권 후보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히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죠. 들고요. 그리고 그럼요. 제가 그 국민의힘의 여러 막 그 지지자분들, 관계자분들도 막 연락이 막 오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 윤석열 후보가 3.1절 그 청계광장 행사 때 스케줄만 되면 거기를 좀 이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서 몇 분이 막 그렇게 연락도 주시고 했었는데 그날 아무튼 진짜 3.1절 때 엄청난 인파가 광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좋은 연사분들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교수님 그 사실 2019년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일 때는 그때는 광장에는 안 계셨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그 청계 광장에 다시 어떻게 무대가 설치가 돼가지고 연단에 쓰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네. 이제 네네. 원래 3.1절 말고 제가 네네. 처음으로 놀란 거는 그 전주 토요일 날 우리 모였었잖아요. 네네네. 전주 토요일 날 그 광화문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네네네. 쪽에서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이 발언을 하게 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네. 야 엄청나게 그 군중들이 오셨더라고요. 아주 팍팍하게. 네 맞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계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가 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모였구나. 또 그날 제가 느낀 것은 경찰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전사님 느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민감하게 다 알고 있구나. 예. 저희가 작년에 광화문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네 맞습니다. 얼마나 와서 간섭을 했습니까? 뭐 뛰어 앉으라 뭐라 막 그랬는데 예 예.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음. 근데 또 3월 1일 가서 보니까 예.
정말 그 12시 정도에 그 뭐 엄청난 인파가 모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제 그런 인파를 모은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참 대단하다. 제가 뭐 노력한다고 뭐 한 10명은 오겠죠. 근데 그래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셔서 예. 참 그 감격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이 참석하신 분들을 만나야 네네. 좋겠다. 근데 그날 뭐 워낙 많은 연사분들이 계셔서 예. 철저하게 5분을 넘지 말라고 이제 아, 계속 이제 그래서 제가 그날 6분 뭐 했더라고요. 예. 아주 뭐 시간을 지키려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그 내일이죠. 네네. 내일 내일입니다. 광화문에서 이제 마지막 그 대규모 음. 이제 국민 기도회를 이제 또 개최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의 이런 접근은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네네. 최선을 다해야 다해서 토끼를 잡는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록 이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 부인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그렇고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이 반중 정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갈수록 이 윤석열 후보의 진지성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과 사범의 그 본질이 자꾸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바둑을 못 드시니까 네네네. 모르시겠지만 바둑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뭔가면 이긴 바둑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초반에 자기가 약간 유리해요. 네. 그러면 그 유리한 바둑을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끝까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둑의 유명한 그 격언은 이긴 바둑 이기기 어렵다 말이죠. 네네. 따라서 내일 또 그 목사님께서 1천만 광화문 국민 기도회를 개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기고 있지만 네. 자만하면 안 될 것이다. 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하듯이 그러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걸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일 행사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금 저 말씀하실 때 댓글창을 보니까요. 최안나님이 저희 부부는 부산에서 갑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진짜 지방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어디 지역 이렇게 피켓 들고도 오시고 아 전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함께 또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네, 예. 그렇죠. 네네. 아, 그동안에 진짜요. 우리가 얼마나 네, 자유를 맞습니다. 박탈당했습니까? 맞습니다. 모이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내일은 더 많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완전히 고조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고조된 것도 맞고 네네. 중요한 거는요. 이기고 있거든. 아, 네. 이긴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요. 맞습니다. 더 몰립니다. 네네. 예. 이게 정말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부산서 오시지만 좋지요. 그냥 바람 쐬러 또 오실 때 또 네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사람이 우리 역대 선거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네네.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한 것을 공표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공표를 못 합니다. 네네. 조사는 가능해도 공개할 수가 없죠. 공개할 수 네.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수치가 이 윤석열과 안철수가 네. 결합됐을 때의 그 퍼센트를 묻지 않고 사자 대결 갔을 때에 그걸 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뭐 4%인가 5%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이 둘이 단일화가 됐을 때를 또 물어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4%, 뭐 5% 이상 차이 나는
4% 5%면 여러분 이제 한 1%당 한 3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면 한 100만 명 되는 것이고요. 네네. 5%는 15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50만 표 이상은 충분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승리에 오시라 참가를 생각합니다. 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또 마지막에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제 성사가 돼서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매주 원래 수요일마다 네. 자율보에다가 이제 칼럼을 쓰시는데요. 이번에는 김학성의 딱 한마디라는 어떤 타이틀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예. 원래 김학성의 딱 한마디 요거였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네네. 코키 타텐가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네. 이제 이번에 그 이 담당자가 이 교체되면서 네네네. 업무 인수인계가 좀 잘 제대로게 좀 매끄럽지 않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글이 이쪽으로 또 실렸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네. 주부터는 이제 코키 타테에 정상적으로 네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담당자가 네. 이번에 이 맡은 담당자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3월 2일자 그 이제 103년 전 3.1 운동이 주는 이제 그 헌법적인 교훈을 제가 쓴 게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게 3월 2일 날이면 지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글을 실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네. 글이 너무 좋아서 실었다는 거예요. 종이 예, 신문에도. 예. 네, 그랬는데 이번 3월 2일자 자유일보를 보시면 네. 제가 3.1 운동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참고를 해보시고 네네. 오늘은 우리가 내일부터가 이제 사전 선거. 사전 네네. 선거를 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선관위가 그동안에 행한 거를 보면 아주 석연치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중앙선관위를 지적하는 글을 이제 썼는데 그걸 한번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네.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건 사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대통령, 국회, 네. 대법원, 헌법재판소,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에 보면 뭐 청와대에서 3부 요인을 모셔서 대화를 나눴다. 또는 5부 요인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뭐 국정 현황을 설명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5부 요인이 뭐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회의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네.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4명을 불러요. 근데 이제 5부 요인이라고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통령은 당연직 5부 요인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초청하는 5부 요인 그러면요. 그 국무총리를 넣어줍니다.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부 요인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다. 네네. 이럴 때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선위원장 이렇게가 초청이 돼서 갑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를 우리나라는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글의 내용을 나중에 결론이 있겠지만 보시면 저는 헌법기관으로 둘 필요가 없다. 독립된 법률기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쓴 바가 있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판을 하니까. 네네네. 근데 원래가 헌법 교수는요 국가기관에서 입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네. 헌법의 본질이 뭐냐?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가 네네. 헌법의 본래 기능이거든요. 그럼 대법원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네네. 헌재도 싫은 소리 해야 되고 국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싫은 소리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출세를 못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네네. 하고 오용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저 양반 갖다 써야 되겠다 네네. 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출세할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선관위도 제가 왜냐면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각 선관위에서 보면 이제 교수들 자문위원도 모시기도 하고 위원도 모셔요. 네네. 한 번은 제가 초청받아 가요. 그다음부터는 오란 말 안 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한번 네, 읽어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한다. 선거 없는 민주는 성립될 수 없기에 올바른 선거 관리가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위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한다.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선거는요 반드시 과거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5년간 업적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일단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네. 또 선거 없는 민주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민주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은 국호에도 네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해서 네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결코 민주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은 북한에는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네. 물론 그네들도 선거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 100% 찬성하는 그런 선거는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하지 않죠. 네네. 모양만 무늬만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선거에 핵심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계속 좀 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 임명, 대법원장이 3인 지명, 국회가 3인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호선인데 관례상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 할 일이 많지 않아 1인의 장관급 상임위원만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운영한다. 상임위원은 6년 임기 중 3년만 일하고 관례상 사퇴한다. 예외가 없었다. 그럼 저 말을 여러분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앙선관위가 9명인데 대통령 셋, 대법원장 셋, 국회가 3명을 선출해요. 네네. 그 임명, 지명, 선출 이런 말을 이제 헌법은 쓰고 있는데요.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은 뭔가 하면 9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라고 네네. 상의를 해가지고 선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현재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누가 맡느냐?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 3명을 이제 지명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반드시 현직 대법관을 1명을 넣습니다. 예. 그전에 관례였어요. 나머지 2사람은 이제 대법원장이 네.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1명은 반드시 네. 현직 대법관을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알아서 스스로 뽑도록 되어 있는데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관례상 해왔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둘 것은요. 현직 대법관이, 즉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한다면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그 지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장이 보면요. 네. 자기 밑에 있는 기관 같지 않나요? 자기가 네네. 자기 수하에 있는 대법관 이제 3명을 지명했는데 네네. 그중에 현직 대법관을 위촉했단 말이죠. 근데 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현직 대법원장은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한 수 아래다. 네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해요. 네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네네. 할 일이 많지 않아 장관급 상임위원 1명만 두고 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관례상. 네네. 근데 9명 중에서요. 1명만 상임위원회예요. 8은 비상임위원회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명만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네네. 나머지 8사람은요. 비상임위원이니까 회의가 있을 때만 소집을 해서. 참석해서 네네. 일을 해요. 그러나 여기 중앙선관위 위원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회 수당도 여비와 수당을 주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인데 한
월 한 400만 원 정도를 수령해 가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만약에 회의에 나오면 회의 수당을 또 별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네. 왜냐면 맨날 일 안 하고 네, 일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네네. 회의 가면 정액이 한 4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 수당이 또. 그 여비 네네. 수당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전사님? 저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 저거 시켜주지 않으니까 못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이 많지 않아서 한 명만 네. 상임위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상임위원 이제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임기가 6년인데 자체적으로 그다음 관례상 3년을 이제 일하면 네. 그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네, 선생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3년 임기 상임위원을 마친 조혜주를 다시 비상임위원으로 잔류시키려 했다. 조혜주는 세 차례 사의 표명을 했지만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그러다가 선관위 직원 2,900여 명의 집단 항의에 사표가 수리됐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법이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도가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으면 직원 전체가 일제히 반대했겠나. 조혜주는 대선 캠프 출신으로 매우 편향적 인물이었다. 그는 상임위원회 시절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BT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금지해 세계적 웃음거리를 낳았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상임위원은 한 명밖에 없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임기 6년이지만 3년을 하면 그만뒀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만둬야 될 텐데 이 문 대통령은요, 요 조혜주가 3년을 마쳤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다시 비상임위원으로 잔류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조혜주는 그 관례를 아니까 3번이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예. 대통령이 반려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관위 직원 2,900명이 집단 항의를 하니까 사표를 수리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법이 어긋나는데 네네. 집단 행동을 법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도가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으면 직원 전체가 일제히 반대했겠는가. 제가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 조혜주라는 사람은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매우 편향적 인물이었다고 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편향성을 보면 네.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TBS의 교통방송이죠. 일합시다. 이런 캠페인은 괜찮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겠던 것이에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네. 보궐선거 왜 하나요? 네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이든지 보궐선거 왜 하나요란 말을 이제 조혜주가 쓰지 못하겠는데 네.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네네. 이게 도대체 말인지 뭔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낳았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조혜주가 없는 중앙선관위는 이번에는 이 표현을요 엄청나 풀어놨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의 뭐 굿당이라든지 뭐 술 주정뱅이나 뭐 하여튼 이런 등의 네네. 용어도 다 쓸 수 있게 했던 것이. 참. 그래서 하는 말이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네. 중앙선관위의 태도를 보면요. 1년 전에는 내로남불도 못 쓰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보궐선거 왜 하나요? 그런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네. 이번에는 다양한 이런 용어들을 쓰게 했단 말이죠.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기억 때문에 제2공화국부터 헌법기관이 됐다. 중선은 정당, 선거, 국민투표, 사무만 관장하는데 국민투표 사무는 사실상 없으니 선거와 정당 사무뿐이다. 상임위원 한 명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조까지 끊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현재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랬는데 원래 그 이 20 때부터 저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위원회였었어요. 근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 공화국 때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1공화에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예. 따라서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 사무를 행정부에다 맡기지 말고 네네. 별도의 헌법기관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그 기관이 선거 사무를 담당해야 이 부정선거가 없어지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그 일리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는요, 제가 조금 전에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세 가지 업무만 합니다. 정당 사무,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 세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국민투표 사무는 사실상 없어요. 지금 보시면 국민투표라는 게 없어요. 명칭만 있지만 실제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예가 한 번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 중앙선관위는 두 가지만 합니다. 정당 업무와 선거 업무예요. 그런데 전사님 이 정당 업무는 중선이 맡고 있지만 선거 업무는요. 네네. 중앙선관위가 혼자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거 임명부를 열람하려면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 동사무소 갑니다. 그렇죠? 중앙선관위에 그런 기관이 없어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이 동사무소 조직에서 모든 그 국민들의 선거 임명부 열람도 거기서 일을 맡아주고 있고 실제로 투개표 사무도 행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상시 근무하는 수많은 행정 요원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밀하게 행정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읽어보시면 상임위원 한 명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 하는 게 국민투표 사무는 없고 네. 정당 사무만 있는 거예요. 선거 사무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9명이 맨날 나와서 봉급 다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예. 계속이요.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사법부 구성원이 독립된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 그렇죠. 저기 보면 사법부 구성원이 즉 현직 대법관이요. 네. 독립된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한다. 그러면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 또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보장되도록 해여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선거 관리를 독립된 법률 기관이 맡기고 있다. 우리같이 헌법기관에 맡긴 나라는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뿐이다. 중선은 헌법기관을 둘 이유도 필요도 없다. 사치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선이 짠맛을 잃은 지 꽤 됐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 그 제가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은요 현재 선거 관리를 누가 맡느냐 독립된 법률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우리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독립된 법률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헌법기관에 맡긴 나라가 예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 제가 그 당시 저걸 연구했을 때 전 세계를 대략 좀 많이 봤는데요. 네. 헌법기관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나라는 저 세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와 저기 속하는 건데 여러분이 근데 대한민국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 엘살바도르, 필리핀, 인도와 같은 레벨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맞습니다. 것이지. 네. 엘살바도르, 필리핀, 인도는 우리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네. 따라서 제가 예전에 글을 쓸 때도 저런 걸 쓰면서 헌법기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예.
참. 따라서 네네.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에 둘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일종의 사치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독립된 법률기관으로 지위를 격화시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저기서 2,900명의 그 선관위 직원들이 일제히 저항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선관위가 제대로 못하면 다음번에는 헌법에서 중앙선관위를 뺄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뭔가면 제가 지금 거기서 빼자는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렇죠? 법률 기관화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왜 저 선관위를 갖다가 헌법기관에서 빼고 네네. 법률기관으로 하자 말이죠. 그런 이 얘기 주장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논리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저런 중앙선관위가 저런 작태를 보이게 되면 네. 국민들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기관으로 격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 섞인 말도 그 당시 나왔었습니다. 예. 네, 그런 걸 다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아이, 이야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전 선거에 대해서도 저희 네. 댓글에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죠. 근데 예. 이거 지난번에 왜 이거 부정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에 대해서도 지지율 이기고 있으면 뭐하냐 조작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사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되면 조작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해 오셨는데 일단 단일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당일날 투표는 자기 주소지에서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전 투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네. 사전 투표 제도를 허용한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전 투표가 네네. 처음에 이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전 투표가 이렇게 이 많은 전 세계 인류들에 의해서 의심받는 이 제도로 네네. 흔들릴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저 문제를 보면 네네.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표에 있어서 이제 이 투표 조작이라든지 또는 뭐 사전 용지가 잘못됐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조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리 소홀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하여튼 미국도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는 운동이 있고 독일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법치 국가가 가장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에서조차 사전 투표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네네네. 말이죠. 그래서 독일 연방 헌재 같은 경우도 우리 사전 투표 말고 이 수개표하는 예, 쪽으로 예. 이제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네. 뭔가 문제는 있어요. 문제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러면 사전 투표를 무조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지금 이제 각 정당이 눈을 부라리고 있고 우리 이제 국민혁명당에서도 네, 맞습니다. 또 눈을 부라리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지난번부터 클린 이제 네네. 뭐죠 정확하게 명칭이 저희 클린 그 있을 텐데 클린 선거 시민 운동인가 제가 예.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이런 이 여지를 없애자. 네네. 그러면 지금 예컨대 그 사전 투표할 때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다 체크를 하게 되고 네. CCTV도 다 이제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부정 투표의 소지를 대폭 없애는 예? 없애는 일들을 이번에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전 투표를 뭐 하지 말라 참 말하기도 어렵고 다만 저는 당연히 본 투표를 합니다. 네네. 뭐 저는 시간도 있고 또 사전 투표의 그 문제점도 100%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제 한 표라도 정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짜 이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투표함을 열었을 때 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두 장이 붙어 있는 투표지도 나오고 그럼요. 또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오길래 네.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될 바에는 빨리 이거를 선거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조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런 수정이나 이런 거 없이 쭉 간다는 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각 정당도 근데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국민혁명당도 그렇고 네네. 이제 이 불법 감시를 열심히 하겠다는 뭐 참관인들이라든지 또 뭐 자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길 믿고 또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본투표를 더 우리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뭐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인가를 한 180개를 이제 전국에 설치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그런 행태를 왜 벌이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선관위 위원장의 해명은 그거는 예컨대 이 선관위가 필요해서 그런 기구를 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시 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입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이런 장치를 두어서 하겠습니다. 네네.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합니다. 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떠돌다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선관위가 네네. 이 법률에 근거 없이 그런 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선관위가 물론 중선 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네네. 두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180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목적으로 여기까지 이런 시설을 갖춘 네네. 사무소를 우리가 개설을 하려고 한다. 네.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우연하게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많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혁명당에서도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이라는 팀을 유성수 변호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잘 이끌어 오셔가지고 해왔죠. 예. 지금 그 팀에서도 관내 투표 안에 들어가서 체크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 가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꼭 투표해 주셔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꼭 의사 표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또 자유일보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또 3월 5일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전화로 나는 나이가 많아 잘 할 줄 모르겠다. 주변에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네. 현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또 그런 걸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오실 때 그래서 곳곳에 이번에 또 자유일보에서도 이제 구독 신청을 받는 팀들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자유일보 구독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자유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들 자유의 함성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제가 어제 어떤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학 법대 교수를 이제 지내시고 네.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뭐 믿음도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유일보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유일보가 뭐 좋은 필진들도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네. 자유일보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대부분 잘해요. 그 자율보가 예컨대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 필질이 더 네. 좋고, 네네. 예? 유명한 필질을 모셔오고, 내용도 알차고, 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다 해요. 그런 얘기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대학 교수 지내지 않더라도 네네네. 그건 저 맞습니다. 일반 국민적 상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자율보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이 10만 부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한겨레, 경향신문 뭐 이런 등등의 나름 이 메이저는 아니지만 나름의 그 의미 있는 그 신문을 내는 분들이 대부분 10만 부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10만 부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일반적으로 뭐 필진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 얘기는요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율보를 구독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치 그 뭐 좋은 조언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얘기라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 동참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왜 또 동일한 밥을 먹으면서 2등 2류 인간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자율보는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문의 레벨로 보면 2류도 못 될 수가 있어요. 부수가 보면. 그러나 지금 자율보는요 엄청난 우리가 이거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율보는요 이 자체로 1류는 못 돼도 2류는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신문이 제가 알기로도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다 3류, 4류, 5류란 말이죠. 네네. 그런 신문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에 나가도 뒤지지 않는 2류는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1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 같은 경우가 뭐 60만, 50만 뭐 자랑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도 뭐 이번에는 좀 언급을 좀 했더만요 보니까. 네네네. 예. 맞습니다. 꼭 좋은 쪽으로 언급 안 했다도 언급이 됐는데 광화문이나 청계천에서요 10,000명 이상이 모인 예가 없는데 근래에 모였다면 또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문에서 그걸 다뤄주는 것이 신문의 본래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그걸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께서 이 조중동에다가 1년에 광고비로 전 뭐 20억인가 10억인가를 이제 투척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그 글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건 오만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오만의 극치를 갖다가 우리가 깨부시자 말이죠. 우리가 당장 70만 가자는 건 아니에요. 10만 가자 10만. 10만 가자는 그 운동에 국민혁명당 당원도 지금 우리가 뭐 300만 가까이 지지자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만을 달성하지 못한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보가 좀 근데 내용이 뭐 좀 부족하다. 뭐 좀 16면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32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했듯입니다. 도움을 주라. 그게 핵심이에요. 32면이 될 때 구독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32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이 구독을 해줘서 32만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니, 10만을 만들어주면, 10만 부를 만들어주면 32년도 바로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자율보 구독은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 정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사는 것이다 말이죠. 대한민국 안보를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시고 자율보를 구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독자가 된 다음에 자율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건 구독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는요, 뭐 지금 국민혁명당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정광훈 목사님 얘기 나오면 사랑제일교회가 꼭 무슨 뭐 용역이 오면은
뭐 버티고 있다 말이지 돈만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보도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유일보는 10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32면도 될 것입니다. 조중동이 처음부터 60만 됐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일보를 갖다 여러분이 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유일보의 그 제목 그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 얘기를 안 했지만 네네. 아니 32면이 되면요. 네. 제목 요 글자 비싸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싸다고요? 이런 글자가 하나가. 아유 비쌉니다. 그럼요. 얘가 예전에 우리 LG 그 도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한 20년 됐을까요, 뭐 전도사님? 네네네. 그거 공모했는데 그거 1억 받은 거예요, 1억. 야. 그거 하나에 1억 네. 받은 거예요. LG 고 표시하는 게요. 네네 맞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요. 네네. 그러면 자유일보란 저 글자체도 예?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글자체가 아니에요. 자유일보 내용이죠, 내용. 그럼 내용이 요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이 10만 명 빨리 만들자는 거 그건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해가지고 목사님 생각에 이 담은 5분의 1이라도 부합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또 우리 리더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때문에 뭐 딴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예컨대 구독을 해주세요. 15,000원인데 여러분 뭐 요새 커피 한 잔 다 4, 5천 원 하지 않습니까? 아끼면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구독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반은 핑계예요. 아니 예컨대 이게 지금 연락만 하면 예컨대 어떤 멋있는 여배우와 미팅을 해준다 그러면요. 네네. 세상 없어도 저 구독 들어갈 거예요. 네. 찾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 힘든 분들은 그 집회에 나오시면 그 자유일보 팀들이 그 할 수 있도록 다 신청서를 작성해 드려요. 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신다는 생각만 있으면요. 80, 90일을 하더라도요.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자기 집안에도 자녀가 있을 것이고 없으면 어디를 가더라도요. 해달라고 하면 해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유일보 구독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보수 언론을 지켜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중동의 횡포를 우리가 꺾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네네.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순자님께서 자유일보 구독을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럼요. 외식 한 번만 안 하면 충분히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일보를 우리가 키우고 그래서 이 자유의 함성과 외침과 메시지가 왜 몇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30년 동안 저 주사파들이 각계 각 분야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엄청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맞습니다. 예. 반대로 보면 예. 그러니까 자유일보에도 그런 시간과 노고와 투자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여기도 미래를 보면 이제 내다보고, 네. 배달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설 또 좋고 그다음에 유익하고 알찬 논평 시사만 평을 했는데 네네. 지금 여러분 이 신문에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이 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유석춘 교수님이 쓰시는 게 뭔가 하면 뭐 이승만 이승만 시리즈를 쓰고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익명인데 유진이라는 분은 익명이라 그래요. 남한 간첩에 대한 역사를 쭉 써주고 계시고 그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보를요 매일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한 달에 15,000원요 그걸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도 거다 글을 쓰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쿠키 타트에 글을 쓰지만 뛰어난 글은 못 되지만 저는 제 글이 조중동에 실려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글을 제가 실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제가 쓰고 있어요. 네네. 시시하게 그거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승만을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죠. 네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봐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좋은 글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좀 보시고 여기 이제 이
이 채팅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구독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웃에게 알리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부탁드리고 싶고 네네. 저는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3월 5일 내일 또 천만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료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내일 또 이제 모이죠. 저는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그 추진력에 대해서 제가 참 최근에 경험을 해보니까 절에서 이 수백만의 인파들을 모을 수가 있고 네네. 리더가 되시는구나. 이제 워커힐 행사만 5번인가 했어요. 네네. 그리고 전국 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네, 예. 그걸 또 이 목회장 중심으로 한번 돌고. 네네. 2주간. 네. 네네. 그래서 한 주 끝나고 저는 쉬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예. 쉬려고. 저는 현직 때보다 더 바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 예. 목사님이 또 한 번 도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일한 코스로 이번엔 국민대회다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특징은 본인은 명령만 하고 돌격 앞으로 하고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 나를 따르라. 맞습니다. 아니 본인이 앞서서 대장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근데 그럼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거기서 난 못한다. 만약에 그 돌격 앞으로만 하시면요. 네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말이지. 우리만 가라 그런다 말이지. 근데 본인이 솔솔수범해서 하신단 말이죠. 근데 2주를 돌았잖아요. 예. 2주 돌고 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역사박물관 앞에서 네네. 인파를 모시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참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너무 예, 예. 감동적인 게 그 행사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피켓 들고 다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피켓 들고 온 이유는 이제 그것도 있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출석부 다 점검하실 테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근데 네네. 그렇게 해서라도 동료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네. 또 3.1절 날 또 모였어요. 그 청계광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긴 바둑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또 행사를 이제 주관하시는데 네.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행사를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네네, 맞습니다. 전 그래서 저는 비용 많이 안 드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용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목사님께서 많은 비용을 이제 이 투자하시면서 전 국민을 계몽하고 그다음에 이긴 바둑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기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모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이 기도회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우리 다 모이셔서 또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는요, 한번 스스로 자문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양심상 저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남한테 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런 후보를 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가 찍을 수 없다. 그건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인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조용히 이번에 정권 교체 대열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것은요. 그걸 공개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우리 자신감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숨기고 감추고 그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전도사님 필요해요. 네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를 열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지금 한 표밖에 안 되지만 그 한 표를 내가 누구한테 찍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진영에 이제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중 안에는요 양심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저 대회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요. 나오시면 더 좋고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기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좀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10대 이제 이 레벨 이제 등급인데요. 전 세계에서 10등쯤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여러분 예컨대 성적도 60등 하다가 40등 하고 30등, 20등은 좀 쉬워요. 그러나 10등 하다가요 9등 하고 8등 하고 7등은요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이 놀지 않아요. 예, 예.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등인데 9등의 국민이 되고 8등이 되고 7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본의 아니게 지금 뭐 진영 논리에 좀 있지만은 내가 볼 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나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누구냐. 여러분의 확신이 든다면 그분을 선택해 주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여러분도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내일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우리 올바른 지지를 해 주셔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나은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리더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맡겨서 이 10등을요 9등으로 만들어야 돼. 9등으로. 그렇죠? 네네. 그럼 그다음 또 대통령이 근데 또 8등 만드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근데 더불어민주를 또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사님.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좋단 말이죠. 네네. 그럼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좋은 후보가 나오면요. 다음에 근데 여당에 좋은 후보가 나온다. 또 지금 윤석열은 못한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 이 국민으로서의 네네. 기본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아주 많이 나오시고 정체성을 가지시고 좋은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3월 5일입니다. 1천만 광화문 국민 기도회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있으니까요. 함께 나오셔서 내일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멸공. 멸공.